불과 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진짜. 불과 얼음의 땅이라 불리는 북대서양의 섬나라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직항이 없기 때문에 암스테르담, 런던, 헬싱키 등의 유럽 거점 도시를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경유지와 대기 시간에 따라 비행 시간이 달라지는데 15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시차는 우리나라보다 9시간이 느립니다. 아이슬란드는 오로라부터 빙하, 화산, 폭포 등 대자연의 신비와 웅장함을 만끽할 수 있는 관광과 휴양을 모두 충족시키는 여행지로 성인 자녀를 동반한 가족여행이나 친구들과의 우정여행 또는 커플 여행으로 가기 좋은 곳입니다. 아이슬란드는 같은 위도상의 다른 나라보다 기후가 훨씬 온화한 편인데요. 여름은 선선하고 겨울은 많이 춥지 않은 편입니다. 1월의 평균 기온은 약 0도이며 7월의 평균 기온은 약 11도입니다. 여행의 최적기는 여행 목적에 따라 다른데요. 아이슬란드를 전반적으로 관광하고 싶다면 관광하기 좋은 9월에서 10월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오로라를 보고 싶다면 11월에서 2월 사이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단 겨울엔 낮이 매우 짧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아이슬란드의 날씨는 변덕이 심한 편입니다. 여름에도 추울 수 있으므로 따뜻한 외투를 준비하시고요. 겨울의 경우 오로라 관광을 대비해 방한이 잘 되는 두꺼운 점퍼와 바지, 장갑, 모자 등을 준비하세요. 또 빙하 트레킹 시 아이젠 등산화와 함께 빙하에 반사되는 강한 햇빛에 대비해 선글라스와 자외선 차단제를 준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온천욕으로도 유명한 나라이니 수영복도 준비해주세요. 전압은 220V로 한국과 같습니다. 아이슬란드는 90일 이내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성이 다른 보호자가 아동을 동반한 경우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아이슬란드 여행 시 알아두면 좋은 앱이 있습니다. 첫 번째, 112 아이슬란드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응급 구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오로라 앱입니다.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및 오로라 지수를 알려줍니다. 세 번째, 아이슬란드 도로 가이드 앱입니다. 도로 표지판과 도로 규칙을 알려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네 번째, 베두루 앱입니다. 아이슬란드 기상청 공식 앱으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일기예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통화 단위는 크로나인데요. 1크로나가 하나 10원 정도로 10을 곱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로로 환전한 후 아이슬란드 현지 공항이나 은행에서 다시 크로나로 환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상점에서 유로를 사용할 수 있고 해외 승인 가능한 신용카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물가가 높기로 악명 높은 곳인데요. 중저가 식당에서의 한 끼 식사가 약 2,000크로나, 고급 식당에서의 한 끼 식사가 약 10,000크로나 정도입니다. 이처럼 외식비는 비싼 반면 식재료는 다른 유럽 국가보다 저렴한 편이고요. 렌터카 대여비, 택시비 등 교통 물가는 비싼 편입니다. 아이슬란드엔 팁 문화가 없습니다. 다만 레스토랑이나 택시를 이용할 때 그리고 투어 후에 팁을 주기도 합니다. 아이슬란드 케플라비크 국제공항에서 수도 레이캬비크 시내까지 가기 위해선 공항버스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비행기 운항 스케줄에 따라 공항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늦은 밤이나 새벽에 공항에 도착해도 시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레이라인 아이슬란드와 레이캬비크 익스커션 두 회사에서 공항버스가 운영 중인데요. 버스터미널이나 숙소까지 운영되며 시간은 약 1시간 소요됩니다. 요금은 목적지에 따라 다르며 티켓은 온라인으로 미리 예매하거나 공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택시는 공항버스보다 편하고 빠르게 시내로 이동할 수 있지만 비싸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습니다. 도착 출구를 빠져나오면 바로 택시 승강장이 있으며 시내까지는 약 15,000크로나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레이캬비크 시내의 교통수단으로는 버스와 택시가 있는데요. 버스 1회권은 480크로나, 택시 기본 요금은 700크로나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는 대도시의 일부 지역 외에는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아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렌터카를 이용하니까요. 국제면허증을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렌터카를 인수하기 전엔 차량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또 아이슬란드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곳이 많아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풀커버 보험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슬란드는 물가가 비싸 식량을 많이 싸가시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최대 3kg의 식량을 들여갈 수 있고 날계란, 날고기, 육포, 우유는 반입 금지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이 겨울에 혼자라고 슬퍼하지 말고 아이슬란드로 떠나보세요. 난생 처음 보는 오로라에 드디어 버킷리스트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과 사진을 좋아해서 해외로 많이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과 노하우들을 공유를 해주고 싶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오네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4명이서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나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였던 것 같아요. 아이슬란드라고 엄청 추울 것 같은데 사실 한국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저희가 갔을 때 오히려 한국이 더 추웠었어요. 기온상으로는. 사실 이런 캐나다 옐로우나이프도 오로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보다 훨씬 더 오로라를 보기에는 좋은 조건으로 10박 12일 일정으로 갔었는데 레이캬비크라는 아이슬란드 수도로 들어가요.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서쪽에 이제 가장 유명한 키르큐펠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을 보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좋긴 한데 오로라를 보려면 겨울철에 가야 되다 보니까 북부 쪽은 길이 다 폐쇄가 돼버려요. 너무 눈보라도 심하고 도로 사정도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부까지 보고 그다음에 동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그렇게 다녀왔어요. 섬이다 보니까 그 대중교통 뭐 기차라든지 버스 이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뭐 여행을 하실 거라면 렌터카 여행을 하셔야 돼요. 특정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아, 괜찮아요? 네, 뭐 허츠, 네, 누가 다 아시듯이 네, 허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차종이랑 뭐 이런 거 다 보험 같은 것도 다 들 수 있으니까 미리 한국에서 다 예약을 하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 호텔도 그렇게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진 않아요. 있긴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주로 에어비앤비를 활용을 했었거든요. 서쪽에서부터 남부, 동부로 이동을 하면서 유명한 스팟들 위주로 보고 근처에 에어비앤비를 잡아서 숙박을 하고 그 다음 아침 해가 뜨면 다시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식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고 계속 이동하는 코스가.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여행지인 것 같아요. 다 좋았어요. 일단 뭐 너무 뭐 식상한 말이겠지만 다 좋았지만 서쪽에 있는 키르큐펠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되게 특이한 게 이쪽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삼각형의 산인데 또 반대로 또 돌아가서 보면은 이게 마른 목골의 또 산, 그게 약 보는 각도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게 보이는데 여기가 가장 좋았던 이유가 이 키르큐펠 산에서 오로라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때 그 순간이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산과 오로라의 이런 풍경이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화산 좌경도 있고 빙하도 있고 그래서 불과 얼음의 나라라고 하는데 온천을 즐길 수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블루라군이라는 곳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이 물인데 정말 색깔이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색깔이라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뭐 외국인들도 사실 많아요. 유럽인들도 그 사람들이랑 서로 이렇게 뭐 얼굴에 머드팩 서로 발라주면서 친구도 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가봐야 될 곳이에요. 네. 솔헤미앙 아산드루라는 지역이 있는데 비행기가 추락을 했었어요. 70년대 그 군용 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그거를 치우지 않고 그냥 이것도 자연의 일부라고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비행기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사진만 보고 사실 찾아갔는데 이게 차에서 내리면 바로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장비를 메고 1시간을 걸어가야 된 거였어요. 사실 그거에 대한 정보가 사실 없어서 내리면 바로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걸어갔다가 왔다 하는데 왕복 한 2시간 이상 걸려서 좀 힘들었던 기억은 있어요.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오로라를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 오로라를 매일 볼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저희도 10일 일정으로 갔는데 그중에서 3일밖에 오로라를 사실 못 봤어요. 왜냐면은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야 되는데 저희는 운 좋게도 첫날 도착해서 렌터카 타고 가는 도중에 오로라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일행들이랑 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다들 처음 보는 오로라니까 정말 그때 막 가슴 뛰는 그거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오로라가 항상 뜨는 곳에 뜨는 그런 게 아니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자연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라 헌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로라를 내가 찾아서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오로라 어플이 있어요. 오로라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 쪽에 있고 오늘은 지수가 몇이고 지금 볼 수 있는 확률은 몇 %가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이슬란드 상공에 나온다는 이런 어플이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면은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네. 지수가 한 5에서 6 정도 되는 날은 진짜 실제로 눈으로 봐도
이 오로라가 막 춤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녹색의 물결들이 춤추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다들 모든 사람들이 진짜 그냥 그저 넋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네, 그런 풍경이 있었어요. 네. 가장 유명한 게 빙하 투어가 있어요. 수만 년 된 빙하들이 아직까지도 존재를 하거든요. 거기 가면은 빙하 트레킹을 할 수가 있어요. 미리 신청을 하고 가서 전문가 가이드랑 같이 하면서 빙하를 따라서 걷는, 그러면서 빙하 케이브 동굴 안에 들어가서 수만 년 된 얼음도 직접 만져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도 상당히 인기 있는 투어고, 그 외에도 배를 타고 근교 바다로 나가면은 혹등고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등고래, 범고래 이런 고래 워칭 투어 같은 것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 투어 중에 하나예요. 위험해요. 거기가 그 크레바스라고 해서 빙하와 빙하 사이에 이게 벌어진 틈이 있어요. 근데 그 틈이 이게 몇 미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60년대에 어떤 영국 과학자 2명이 실종이 돼서 아직까지 못 찾은 경우도 있고, 그 크레바스에 빠진 염소가 나중에 미라 상태로 나타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갈 때 혼자 가서는 절대 안 되고 전문 가이드랑 같이 가면서 눈이 내리면 이 크레바스 같은 게 덮어져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먼저 안전한 것을 다 밟고 가면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위험하지만 가볼 만한 가치는 있는 투어예요. 제일 맛있었던 건 컵라면인 것 같아요. 신라면? 네, 이제 밖에서 끓여 먹는 신라면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고, 가장 흔한 게 뭐 파스타, 이제 돈가스 이런 건데, 저희는 주로 에어비앤비 지내면서 직접 마트에서 장을 봐서 요리를 해 먹었어요. 왜냐면 거기 아이슬란드 자체가 물가가 너무 비싸요. 패스트푸드도 기본 뭐 4명이서 세트 하나씩 먹어도 한 10만 원 정도 이상 나올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0일 일정으로 갔다 왔는데 그 중에서 외식을 했던 건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네. 레스토랑 가서 4명이서 1인당 하나씩 시킨 것도 아니에요. 홍합 스튜 작은 거 하나랑 생선 튀김 하나, 스테이크 같은 거 작은 거 하나, 이렇게 3개 시켰는데 21만 원인가 22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한 번 딱 먹고 이제 외식하자 말이 안 나와서 그다음부터는 열심히 그냥 도시락 싸서 나가서 먹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 즐길 거는 없어요. 여기서 뭐 이제 어디 디즈니랜드처럼 가서 막 내가 뭐 재밌게 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자연 풍경이 다 전부인 곳이긴 해요. 근데 그 풍경이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국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외계에 온 듯한 느낌? 근데 실제로 여기서 그 외계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촬영을 많이 했었어요. 빙하라든지 산이라든지 그런 게 워낙 지구 풍경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꼭 가보시면은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